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서도깨비 독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하면은 좋은 영상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의 내용은 바프록토의 부의 확신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이번에 바프록토의 부의 확신은 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올바르고 건설적이며 일반적인 습관이다. 우리의 일상은 패러다임이 지배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을 지배하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적이다. 제1장,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관점을 바꾸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해내겠다는 의지는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주의 제일 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세계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당신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사람을 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 변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리더라면 사람들이 일하길 바라는 수준으로 직접 일해야 한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나이팅게일이 얘기한 마법의 말은 바로 태도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제2장,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돈, 지원,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이다.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반복해서 새기고 느끼고 그려라. 네빌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행동 차원으로 실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든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셋이에요.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목표를 반드시 현재형으로 바꿔서 서술해야 한다. 나는 지금 100여 개의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도를 넘어선 경우라면 곤란해질 수는 있다. 억지로 상황을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은 모두 다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막힘없이 흘러가게 두어라.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당신이 올바르게 잘하고 있으며 법칙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라.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 나갈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욕망은 능력을 꺼내는 열쇠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바뀔 수 있는 씨앗이 된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언제나 적당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적으면 배우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너무 많으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3장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만 걱정하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느긋해지는 방법은 당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강연장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겐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가치 있는 뭔가를 공유하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상이란 내가 생각에 빠져버린 생각을 말한다. 스스로 욕망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가면서 조금씩 깨우쳐 가자.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부자는 단순히 하나의 소득원만 두지 않았다. 직업이 있다면 소득원이 하나인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 그들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성공은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다. 성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행동은 얼마나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만족을 위해 출근하고 일을 한다.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이팅게일은 부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하나는 유형의 물질적인 부이고 다른 하나는 무형의 정신적인 부이다. 제4장 마음이 바라는 만큼 몸이 움직인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나아갈 수 있다. 패러다임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가? 이해는 의심과 걱정의 반대편에 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 이해할 때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 볼테르는 우는 알려지지 않은 원인의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다 라고 했다. 몸이 마음의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몸은 마음의 작용에 복종한다.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가? 불안은 의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공포의 표현이다. 그리고 의심과 걱정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는 모른다는 뜻이다. 알은 이해의 근거가 된다. 이해를 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이해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공포와 대립한다. 믿음은 불안 대신 웰빙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웰빙은 유쾌한 기분으로 표현된다. 자기 개발에는 결승선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의 결과 역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편안함은 성장의 독이고 불편함은 약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할 때 불편할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 어떤 성장도 없으리란 걸 안다. 나는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편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 상상은 반드시 이뤄낼 답을 찾는다. 욕망하는 상태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인 삶이다. 이런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굴레에 갇힌 것과 같다. 운해형 사람은 개념보다는 진동과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논리는 많은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중 하나다. 모든 위대한 도약은 논리에 저항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말로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겁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하자. 자신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법칙에 따라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목표가 가리키는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하는 주파수를 맞췄다면 이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다. 제5장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지금의 자신을 다시 평가하라.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도 절대적이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으며 그 훌륭한 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성과로 나타나려면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생각하라. 무의식을 경계하라. 잠재의식에 휘둘려 반응하지 마라. 누군가의 말에 내가 화가 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 선택권을 넘겨준 것과 같다. 단순히 반응한 것이다. 우리는 대응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그가 말한 것과 달리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 저 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려면 자신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밥 프록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관점을 바꿔 생각하고 대응한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영혼에서 시작해 이성으로 육체적 범주로 옮겨간다. 생각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생각에서 시작해 개념과 사물로 옮겨가야 한다. 제6장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싶다면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 첫 번째는 결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규칙 1.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규칙 2.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목표를 잃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이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도다.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로 쓰고 그 역할대로 살아야 한다. 끝까지 해내게 하는 조력자를 만들어라. 불편한 목표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라. 불편함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전엔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규칙 3.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기 암시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일종의 제안이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 결정 앞에서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려라. 꾸물대는 버릇의 반대는 결단력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저가 되어라 해서 가장 길지만 훌륭한 부분이다. 60일간 매일 읽어라. 제7장 나를 제대로 알아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하는 모든 과정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 바로 감사다.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써라.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근원과 엮어주는 태도다.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깃든 진동수에 들어올 수 있다. 성가신 사람으로 인해 받는 나쁜 진동은 내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하는 느낌은 멋진 진동이다. 그 진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연결될 것이다. 사랑의 주파수를 맞출 때 얻게 되는 것들. 그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 상황에 반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대응하게 된다.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과정이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당신 자체가 당신의 인생에서 겪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도 당신입니다. 감사는 경이로운 태도이며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자유롭길 원한다면 나에 대해 공부하라.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공부해야 한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의 지적 능력과 감각이 맡은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독서를 사랑하게 됐고 책을 많이 볼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원해야 하는 이유. 먹는 거 살 돈이 없어 걱정하고 따뜻한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춥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인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나 책을 찾아가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주는 대로 정확히 행해야 한다. 제8장 부의 그릇을 키우는 태도는 따로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바꿔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의식은 차분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준다.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중 일부는 그냥 무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일을 맡겨야 한다. 상상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기존 방식보다 언제나 더 나은 것이 있다.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원하느냐다.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일을 손에 쥘 수 있다. 돈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패러다임은 돈을 덜 벌지 못하게 막지는 않지만 더 벌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돈은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척도다.
돈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서 버는 것이다. 꼭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면서도 24시간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벌 것인지는 내가 정한다. 우리가 얼마나 벌 것인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나를 위해 공부하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라. 적극적으로 멘토들을 만들자.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아무 곳으로도 향하지 않을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좋은 스승은 귀중하다. 지금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쓰고 외쳐라. 그저 자리에 앉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라.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목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면 믿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써야 한다. 반복하다 보면 먼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외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9장 잠재의식을 바꿔라. 부자가 되리라. 90일 동안 무언가를 했다면 남은 평생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얼 나이팅게일. 인생에서 꼭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무지의 길이다. 이 길은 필연적으로 걱정과 의심, 두려움, 불안감, 우울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질병과 붕괴를 일으킨다. 두 번째 길은 알의 길이다. 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지적 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의심은 긍정의 반대편. 긍정적인 주파수에는 이해가 있다. 이해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원하는 이미지를 내면화할 때 신념이 되고, 신념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신기한 일이다. 신념과 두려움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뭔가를 믿는 것이다. 선택권이 있다면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능력이다. 또한 신념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습관이란 잠재의식 속에 고정된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며 좋은 습관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부의 주제를 올바르게 골라야 한다. 올바른 주제를 공부하는 습관은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방법을 모를 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만 생각하면 된다. 가난의 이미지를 버려라. 부를 얻을 것이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원칙. 1.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키워라. 2.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획득은 결핍의 부수적인 이익이다. 결핍은 성장이다. 3. 결단을 내려라. 원하는 것을 쫓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4. 추구하는 목표에 온전히 헌신하라.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는 헌신적인 태도로 결정해야 한다. 5. 책임 조력자를 두어라. 책임 조력자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후에 책임을 지자. 6.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집중은 진동의 폭을 넓힌다. 7. 서로를 규율하라. 8.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공부하라.
공부에서 얻는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껏 희망하던 바를 훨씬 넘어서는 보상일 것이다. 여기까지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이었는데요. 요즘 동기부여 책을 읽으면서 재밌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책 속에 소개되는 또 다른 스승으로 찾아가게 되고 책을 구매 후 읽어보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책을 100권 정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동기부여 마인드 컨트롤 책을 그 정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5년에서 10년 열심히 연습하고 쌓아서 10년쯤 후에는 좋은 분들과 같이 책도 쓰고 유튜브로 조금이라도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해나가다 보면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같이 회사도 하게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좋은 영향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느낌을 받으셔서 책도 정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새해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이루고자 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독서 도깨비였습니다.